여러분의 손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손목 안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는 철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안에는 탄소가 뼈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칼슘도, 그 철분도, 그 산소와 탄소도 원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 심지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느 거대한 별의 심장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죽으면서 자기 몸속에 있던 그 원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흩뿌려진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시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별빛 같은 존재라거나 우주의 자식이라거나 그런 낭만적인 표현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고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 물리학이며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힘들게 검증해낸 엄연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에는 그 원자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 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가 막 태어난 순간, 그러니까 빅뱅 직후의 우주로 말이죠. 그 시절의 우주는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절의 우주에는 화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 그 100개가 넘는 다양한 원소들의 화려한 목록, 그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소는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그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인 헬륨, 그리고 아주 미세한 양의 리튬,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탄소도 없고 산소도 없고 질소도 없고 철도 없고 금도 없고 칼슘도 없는 우주를 말이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그 초기 우주에는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시절에 누군가 생명체를 만들려고 했다면 도저히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탄소를 뼈대로 삼아 산소와 질소와 인과 황을 재료로 삼아 만들어지는 복잡한 화학적 구조물이니까요. 초기 우주는 그저 수소와 헬륨이라는 아주 단순한 재료만 가진, 화학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텅 빈 캔버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캔버스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별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소 가스 구름이 자기 자신의 중력에 의해 서서히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뭉쳐질수록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부의 온도가 섭씨 1500만 도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태양이 어떻게 불타는지 다뤘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순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쳐져서 헬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별의 일생 대부분은 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과정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태양도 지금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별이 늙어가면서 중심부에 있던 수소 연료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중심부는 수축하고 그 수축이 다시 온도를 끌어올리며 이번에는 헬륨 원자핵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는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원소가 탄생합니다. 바로 탄소입니다. 여러분, 몸의 뼈대를 이루는 그 탄소가 바로 이 순간 어느 늙어가는 별의 중심부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탄소가 만들어지고 나면 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소 원자에게 헬륨 원자에게 하나 더 달라붙으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들이마시고 있는 그 산소, 여러분의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산소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별의 심장 속에서 탄생합니다. 산소에 헬륨이 하나 더 달라붙으면 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헬륨이 붙으면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별은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 헬륨이라는 기본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태양 정도 크기의 평범한 별에게는 여기서 대략 끝이 납니다. 정말로 극적인 이야기는 태양보다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별에서 펼쳐집니다. 태양 질량의 8배가 넘는 거대한 별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별은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탄소와 산소를 만들고 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넌이 타면서 산소와 마그네슘을 더 만들어내고 산소가 타면서 규소와 황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규소가 타면서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 중 하나인 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에서 산소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그 철분이 바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뜨겁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를 이루는 원소들, 별의 심장 속에서 만들어진 그 탄소와 산소와 질소와 이는 서서히 서로 결합하며 점점 더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8억 년 전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지만 마침내 그 화학적 구조는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 이후로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여정 속에서 그 원소들은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가 다세포 생물이 되었다가 물고기가 되었다가 육지로 기어 올라와 파충류가 되었다가 포유류가 되었다가 마침내 여러분이라는 존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이 기나긴 여정의 매 순간을 거쳐왔습니다. 별의 심장에서 태어나고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뿌려지고 가스 구름 속에서 다시 뭉쳐지고 지구라는 행성의 일부가 되고 마침내 생명의 화학 속으로 편입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산소입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원소는 대부분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에 헬륨이 하나 더 결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탄소입니다. 여러분, 몸무게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원소는 3개의 헬륨 원자핵이 거의 동시에 충돌하는 아주 희귀한 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낮아서 한때 과학자들은 우주에 탄소가 이렇게나 많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칼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 원소는 산소가 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중 하나입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산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며 융합할 때 그 반응의 곁가지로 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우유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그 칼슘은 원래 어느 거대한 별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시기에 산소가 격렬하게 타오르던 그 짧은 순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철은 별의 핵융합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여러분의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분자의 중심에는 철 원자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이 철 원자가 산소와 결합해서 온몸으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그 산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어느 거대한 별이 자신의 핵융합 여정의 끝자락에서 만들어낸 철 덕분입니다. 그 별은 철을 만든 직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붕괴하며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의 혈액 속을 흐르는 철은 문자 그대로 어느 별의 마지막 숨결입니다. 질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DNA를 이루는 염기들, 여러분의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들은 모두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주로 별의 핵융합 과정 중 탄소와 산소가 관여하는 아주 복잡한 순환 반응 속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DNA 이중나선 구조를 뼈대처럼 지탱해주는 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량 만들어지는 귀한 원소입니다. 여러분의 DNA 안에 있는 그 인 원자 하나하나는 아주 격렬하고 짧은 폭발의 순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금이나 은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들은 어떨까요? 최근 수십 년 사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훨씬 더 정밀하게 찾아냈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도 특히 금이나 백금처럼 아주 무거운 원소들은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신 이런 원소들의 상당량은 중성자별이라는 초신성 폭발 이후 남겨진 아주 밀도 높은 별의 잔해 두 개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나선을 그리며 다가가다가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극도로 격렬한 사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충돌은 우주에서 손꼽히게 드문 사건이지만 그 순간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단적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있다면 그 금은 단순한 별의 죽음이 아니라 두 개의 죽은 별이 서로 충돌하는 우주 역사상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과 우주를 서로 다른 두 가지 존재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저 위에 있는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와 여기 아래에 있는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우리.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그 구분이 애초부터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138억 년에 걸친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스스로를 재료 삼아 빚어낸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볼까요? 평균적인 성인 인간의 몸은 대략 7 옥틸리언 개, 그러니까 1 뒤에 0기 27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숫자만큼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의 원자는 저마다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떤 원자는 아주 가까운, 상대적으로 최근에 폭발한 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원자는 우주 역사 초기에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아주 오래된 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천 개, 어쩌면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들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여 이루어진 우주적인 모자이크입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원래 여러 개의 다른 별에서 왔다면 그 원자들은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던 걸까요? 어떤 원자는 별이 폭발한 직후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구름에 편입되어 재활용되었을 수 있지만 어떤 원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차갑고 어두운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우연히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던 그 시점에 그 특정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완전히 다른 별에서 태어난 원자들이 지금 이 순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 숨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들 중 몇몇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의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만든 것이고 그 탄소 원자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죽은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여러분의 뼈를 촬영하는 그 방사선 사진 속에 하얗게 빛나는 칼슘도 원래는 별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의 순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묻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억, 나의 경험.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까지 파고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과 정확히 같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최초의 생명체에 이르고 그 생명체를 이루던 원소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여러분은 어느 이름 모를 별의 중심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허무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저 별의 잔해에 불과하다면 내 존재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별이 자신의 심장 속에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 원소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장렬하게 폭발하며 그 원소들을 우주 전체에 흩뿌리고 그 원소들이 다시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과 물리 법칙의 정교한 조합을 통해 뭉쳐지고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그저 텅 빈 공간에 흩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주는 자기 자신을 재료로 삼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남긴 통찰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순환에 아주 짧은 한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별에서 왔다가 다시 별로 돌아가는 그 기나긴 순환 속에서 지금 이 짧은 순간 동안만 여러분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짧은 순간, 이 원자들의 뭉치는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랑을 느끼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간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은 찰나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 동안 우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별들 중 몇몇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심장 속에서 탄소와 산소와 칼슘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그 별들 역시 장렬하게 폭발하며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릴 겁니다. 그리고 그 흩뿌려진 원소들은 또 다른 은하계, 어느 구석에서 또 다른 태양계를 만들고 또 다른 행성을 만들고 어쩌면 또 다른 생명체를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남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들에게는 애초에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형태가 계속해서 바뀔 뿐입니다. 별이었다가, 가스 구름이었다가, 행성의 암석이었다가, 바다의 물이었다가, 식물의 잎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되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다른 무언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잠시 빌려 쓰는 형태 안에서 우주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길고 놀라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별들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오래된 별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